그러니까 개별 기업 장세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게 8월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은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 보고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갈 때인 것 같고. 이사님 그동안 네. 좀 어떻게 지내셔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예. 네. 뭐 벌써 한 달 지났네요. 네. 그래도 7월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6월이 정말 힘들었고. 그러니까요. 7월은 뭐 4주 동안 계속 뭐 증시도 좀 반등하고 네. 지금 이제 2,500 좀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좀 약간 이 스탠스도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근데 네. 확실히 조금 지금은 여유들이 좀 생기신 거는 같아요. 조금은 그때 6월보다는.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바뀌어가는데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또 이어질까. 또 그 다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히 좀 7월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게 이 투자가 약간 분산 투자 같은 게 저가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튜브가 되게 잘 됐거든요. 활성화 굉장히 구독자도 한 35만 명 정도 증가하고 조회수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때 계좌는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주식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근데 제가 7월 달에 드디어 조회수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7월에? 처음으로. 좀 늦게 빠진 거긴 한데 네. 그런데 요즘 제 계좌가 굉장히 회복되고 있어요. 주식은 좋은데 이게 바벨 전략이네. 그러니까 이게 바벨 전략이네. 계좌는 점차 이제 파란색 물이 사라지고 빨간색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상 조회수를 많이 맞아요. 떨어지고 확실히 있네요. 사람들이 근데 뭐 이 김 작가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요즘에 여기저기 채널은 나가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 조회수들이 좀 빠진 건 확실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는 좀 많이 걱정되고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들으셨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 보셨는데 요즘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뭐 그냥 팔고 나가신 분도 있고 그냥 기업 공부나 하자. 뭐 네. 이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매크로적인 그런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이랑 그다음에 오늘 실시간에 남겨주신 질문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데 그 전에 일단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 장 이제 현재 장 어떻게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그때가 이제 그때 저희가 한 달 전에 딱 방송했을 때가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여기 어디 그때가 거의 바닥일 때였어요, 사실. 네. 7월 한참 초반에 여기 예. 이 구간에서 좀 막 급등락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주식시장이 정확히 한 200포인트 올랐네요. 네. 예, 오른 상태고 저점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올랐는데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만족하기는 어려운 게 미국 나스닥은 저점에서 20%나 올랐어요 거의. 네. 그래서 미국보다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장에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니 뭐 환율이니 뭐 전쟁이니 유가니 막 이런 거에 계속 사람들이 이제 노출돼 있었고 네. 그 지표를 보고 막 새벽에도 잠도 못 자고 막 FMC 보느라고 맞죠. 좀 그랬었죠 사실은. 네. 근데 7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이제 시장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런 지표들도 나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오히려 증시는 올라가요. 이제 같은 재료인데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급락했던 그 똑같은 재료가 7월에는 반대로 이제 뭐 지나간 거 아니야? 물가도 피크아웃 같은데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시장에 지금 관심이 네. 그런 매크로 같은 경제 지표에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냐면 경제 쪽으로 넘어갔어요. 경제 지표. 경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지표라고 하긴 그런데 경기 침체라 그럴까요? 경기 많이 들리죠. 경기 예. 침체, 리세션, 맞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얘기만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닐까? 네. 기업들의 실적은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으로 좀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도 저번에 FMC에서 자기 색깔을 좀 바꿨잖아요. 네. 금리만 올려서 잡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날 FMC 하고 나서 나스닥이 급등했잖아요. 그 나스닥 한번 보시면 이날입니다. 요날. 네, 요날이에요. 요날. 예, 요날 4% 급등하고 지금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연준 의장의 딱 변화를 이제 시장은 감지를 한 거예요. 이거 잘하면 금리 인상 멈출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물가보다 이제 경기를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그쵸, 근데 경기 침체로 가니까 이제 금리를 나중에 낮출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아직은 빠르긴 하더라도 네. 긴축 사이클 좀 끝나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도릴 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훈풍이
우리 한국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게 어제 오전장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오전이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 작가님도 그 어제 대만의 낸시 펠로시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네. 간 게 이제 화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일각에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일 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시장이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돼서 별 뉴스 없으니까 쭉 올려버리더라고 시장.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이 예전보다는 강해졌어요. 이 체력 자체가 강해졌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배경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바꾼 주역은 외국인입니다. 예, 보이시죠? 외국인 지금 매일 사요. 외국인 지금 매수세가 벌써 6일째 사고 있고요. 6일째. 좀 아쉬운 건 기관이 안 사는 게 좀 아쉬운데 네. 여기만 사주면 증시가 많이 갔겠죠. 근데 네. 아무튼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7월부터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이후로 한 3조 넘게 샀을 거예요. 여기 3조 2천억 샀네요. 7월 드디어. 예, 1일부터 그날이 이제 첫째 날은 매도를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7월 1일부터 8월 4일 현재까지 3조 2천억을 샀고 개인은 8,600억 팔았고 기관은 2조 6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도 증명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요. 네. 우리나라 시장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뭐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환율이 여기서 뭐 갑자기 또 오르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8월까지도 좀 자율 반등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율 반등을 깰 만한 뭐 악재가 또 나오면은 빠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뭐 완만하게 네. 급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급등보다도 완만하게 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갑자기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한두 개씩 막 급등하는 게 보일 거예요. 맞아. 그게 뭐냐면 이제 종목 장세예요. 시장보다는 개별 기업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맞아. 오늘 카카오가 막 또 급등하잖아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카카오 김 작가 오늘 드디어 본전됐어. 본전됐어. 저 진짜 많이 떨어졌었는데. 와 고생했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근데 오늘 그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적이 뭐 약간 기대에 못 미쳤어도 워낙 네. 빠져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지금은.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네.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죠.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장세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게 8월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지금 한 가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를 산 주주입니다. 최근 파운더레이 실패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호재가 있는지랑 삼성전자 주가 뭐 많은 분들 많이 물려 네. 있으실 테니까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 6만 전자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그때 막 한창 사실 5만 갔을 때 맞아. 이제 4만 전자 옵니다, 여러분. 마치 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8만 전자, 9만 전자 할 때 이제 10만 전자 갑니다. 맞아. 이러면 뭐가 다른가? 정확히 보셨네요. 그때 진짜 4만전자 얘기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당시에도.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6만 원 회복됐는데 근데 뭐 그렇게 뭐 엄청 오른 건 아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하락은 멈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요런 구간하고 비슷하죠. 이제 멈췄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일단 못 가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네. 올해 3, 4분기 되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이. 네.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지는데 이 폭을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메모리 가격이 그 PC용 디램 가격이 한 10% 이상 급락을 했고 또 거기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서버를 투자한 걸 줄인다거나 이런 좀 불안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제 제가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IR한 그걸 요약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요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근데 분명한 건 PC 모바일은 다 안 좋게 봐요. 네. 근데 서버는 모르겠다. 근데 서버가 핵심인데 이거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을 뭐 페이스북, 아마존에 지금 네.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서버 투자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서버 쪽은 크게 문제 없는데 그런 PC랑 모바일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돌려줘야 네.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또 레벨업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잘 안 보이니까 주가가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악재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PC 모바일 쪽이 너무 안 좋은 거 수요가. 네. 요게 좀 유일한 악재 같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거기 IR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또 뭐냐면 내년에 설비 투자 줄일 것 같다. 지금 공급을 늘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요가 안 좋아서도 있고 네. 수요가 안 좋은데 뭐 굳이 생산 늘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이게 공정이 너무 어렵나 봐요. 진행하는 속도가.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거 기술 문제가 좀 하나 있고 반도체 장비가 없대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내년에 설비 투자 늘어나기 어렵다. 그럼 뭐죠? 공급은 못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해요. 공급은 못 늘어나는데 수요가 꺾였어요. 네. 이게 수요만 증가하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가격 튀겠죠. 그게 언제냐? 네. 근데 내년 2분기냐 3분기냐 이거는 애널리스트끼리도 의견이 지금 달라요. 내년 2분기인지 3분기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네. 지금 좀 당분간 부진할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도망갈 게 아니라 네. 내년엔 공급은 확실히 줄잖아요. 네. 그러면 업황이 나쁠 건 없거든요. 수요가 언제 터닝하냐의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다면 지금은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겁내고 도망갈 게 아니라 네. 내년 보고 계속해서 좀 비중은 늘려갈 때인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좀 말씀하셨지만 파운드리는 아직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공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너무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저도 굉장히 낙관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3나노를 먼저 했잖아요. 그 TSMC보다 얼마 전에 그 지지난주에 발표도 했고 양산도 했는데 그게 고객사가 중국의 비트코인 회사래요. 채구라는 뭐 그쪽인데 네. 그 회사 가지고는 아직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큰 고객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IR에서도 네. 고객사 있다. 예약하고 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엔 퀄컴 같아요. 퀄컴하고 내년에 아마 3나노 공급 계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 레벨업 하겠죠. 네. 그래서 기대는 하는데 지금 올해 말까지는요. 그 파운드리보다는 네. 그쪽 있죠. 그 메모리 쪽. PC나 모바일이 언제 살아났지. 근데 PC는 못 살 것 같고 결국엔 모바일이에요. 중국의 모바일 폰이 언제 많이 팔릴지 네. 역성장하잖아요. 그게 증가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 더. 그래서 예전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뭐라고 그 7월 중순에 그 보고서를 썼는데 그 중국의 IT 소비 증가율이 이게 돌려야 된대요. 이게 돌려서 추세적으로 가면은 삼성전자 PBR이 보통 1.5배까지 간대요. 그럼 거기가 75,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하반기에 거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47,000원, 최악은 47,000원이래요. 왜요? 진짜 안 좋아지면. 거기가 역사적 저점 그 PBR 0.9배, 0.9배까지 간 적이 있었나 봐요. 네네. 옛날에 거기가 47,000원. 그래서 이때 보고서를 언제 쓰셨냐면 여기 어디선가 쓰셨어요. 이때. 그래서 그때 뭐라고 썼냐면 빠지면 47,000원, 네. 오르면 75,000원.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30%, 다운사이드는 4%. 그럼 어딜 선택할 거냐?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실 거는 뭐 하락이다 이런 상승이다 보다도 어차피 주가는 바닥 나온 것 같으니까 중국의 IT 소비, 뭐 어쨌든 스마트폰 소비 증가가 언제쯤 나오는지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보경님께서 하이트 진로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아, 요거 하이트.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실 요즘 다시 기승부리고 네. 있잖아요. 리오프닝 주들 좀 어떻게 아, 좀 예. 보시는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식료 회사여가지고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되게 좋았잖아요 한참. 이때가 왜 좋았냐면 우리나라가 4월부터 이제 거의 거리두기 다 완화하고 이제 술집에서 근데 주가는 되게 재밌는 게 2, 3월에 확진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주가가 날아갑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원래 빠져야 되잖아요. 확진자 늘어나면. 왜냐면 더 회식도 못 하고 그럴 텐데. 왜냐면 하이트 진로는 집에서 먹는 맥주 수요나 소주보다 그 저기 식당 같은 데서 먹는 그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주가는 먼저 올랐고 실제로 4월에 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여요. 현실화되면 빠져버려요. 오히려 이게 호재인데.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 질질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잖아요. 거기 지금 공장 출고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주가 급락. 그리고 또 한 가지 데미지가 뭐였냐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박재범 소주가 너무 잘 팔려. 아 원소주였나요? 뭐 원소주인가 브랜드가 그 GS 편의점에서 네. 파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물량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맞아. 그런 게 자꾸 히트를 치잖아요. 맞아. 그러면 하이트 진로한테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소주 업체들이 좀 약간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었어요. 뭐 처음처럼 하고 어차피 진로 이즈백 둘이 싸우는 맞아.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선택지가 갑자기 늘어나요. 소주 쪽에서. 뭐 맥주는 이미 늘어났죠. 뭐 수제 맥주 많이 먹으니까. 맞아. 근데 맥주도 그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소주까지 이래 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MZ 세대들이 이거를 그냥 이제 유행처럼 하게 되면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딱 입장에서 불편하죠.
아무래도 하이티즈로 봤을 때 그 경쟁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물론 경쟁이라고 할 수는 아직은 미미하죠. 그렇지만 투자를 할 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또 오미크론이 또 늘어나고 그렇죠. 확진자가. 그러니까 하이트진로가 빠진 이유는 좀 그런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유가 제가 예전에 하이트진로도 몇 번 상담을 해드렸던 이유가 네.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예전에 올라갔을 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주가가 약간 비싸요. PER이 작년에 30배. 올해는 실적이 좀 작년보다 좋잖아요. 네. 그거 감안해도 18배나 돼요. 18배. 18배면 오리온이 12배고 경쟁사 있죠. 그 네. 롯데칠성. 롯데칠성이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왜 줘야 되나? 네. 이 의문부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주려면 하이트진로가 네. 전체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위상이 흔들리잖아요. 네. 뭐 원소주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편의점에서 와인 사다가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회식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저변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진로는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차라리 그 음식료를 본다면 지금 대안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음식료니까 롯데칠성도 있고 네. 같은 경쟁사 아니면 4분기에 그러니까 음식료를 제가 좀 좋게 보는 게요. 곡물가가 지금 폭락한 거 아시죠? 밀가격. 그렇죠. 이게 언제 반영되냐면요. 4분기에 원가가 들어간대요. 이 떨어진 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분기는 좀 비싼 게 들어가고요. 4분기. 그럼 4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좋겠죠. 근데 3분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원가 부담이 있는 기업을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반대로.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이트 진로를 여기서 사는 것처럼. 이거 어차피 근데 언제 오미크론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고 들어가신 분들이 보상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 진로보다 음식료를 하신다면 아까 롯데칠성이나 아니면 그 제일 그 원가 부담이 제일 큰 회사가 대상이에요. 대상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대상도. 네. PER이 대상이 아마 얘도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7배. 훨씬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그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네.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좀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카카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이버 볼까? 오늘 카카오 6.7%. 근데 네. 네이버는 한 1.8% 상승폭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제 내일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내일 발표하고 이제 그리고 어제는 좀 또 좋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올라갈 때 탄력은 항상 카카오가 훨씬 세요. 이게 약간 방어적이고 카카오가 빠지면 더 빠지고 네. 오르면 더 오르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딱 됐잖아요. 이제 뭐 나쁠 거 뭐 있냐. 그래도 이 불황에도 네. 카카오가 매출액하고 이익은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확실성 해소. 근데 네이버 내일 발표할 때 이제 약간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내일 실적 보고 한번 판단하겠다. 그래서 저는 근데 실적보다도 네이버 카카오를 일단은 좀 들고 가시길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빠진 게 꼭 실적 때문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금리 때문에 빠졌어요. 너무 금리 세게 올리니까 맞아요. 물가 때문에 한마디로 네. 유가 폭락하죠. 금리 지금 꺾입니다. 그러면 이 구도가 이어지면요, 이 성장주들은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많이는 못 가겠죠. 옛날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레벨까지는 오를 수 있으니까 뭐 네. 네이버도 뭐 지금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톰제이님께서 게임주 컴투스 어떨까요? 8월 컴투스가 16일 신작 있다던데. 이게 그래서 어제 급등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급등했고 오늘도 이제 오르는데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이제 신작 게임 나오는데 네. 그게 최대 기재작은 맞아요. 그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인데 근데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건 이제 16일 날 발매하는 거는 국내예요. 해외는 11월인가 아마 그때 나올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이 NFT 그 옛날에 위메이드가 작년에 출시했던 그 게임이 있죠. 미른가요? 그거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NFT 게임 못 하잖아요. 불법이거든요.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임은 한국 거는 NFT가 없고 11월에 나오는 그 게임은 NFT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저들끼리 막 사고 돈 주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흥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쨌든 연말에 있을 그 해외 쪽의 출시가 만약에 잘 된다면 그게 저는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국내 다음 주 출시 기대감이니까 걱정되는 건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신작 게임 출시 전에 올라요. 그리고 발매하면 꼭 빠져요. 이게 희한하게 그 넷마블도 그랬어요. 넷마블도 한번 이렇게 신작 발매하고 훅 빠져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컴투스 뭐 여전히 뭐 주가는 바닥이긴 한데 네. 발매하는 날 이후로 좀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거는 감안하시고 난 그거 견디겠다. 뭐 그래도 어차피 11월에 나오는 해외 게임이 진짜면 그때까지 가져가겠다.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또 국내 게임 나왔는데 또 흥행 안 돼가지고 빠질까봐 무섭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좀 일부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트레이딩을 좀 하실지 마실지는 좀 본인 스타일대로 한번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주에서 원래 예. 게임주가 크게 오른 것 중 하나가 사실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위메이드 요거였죠. 예. 메타버스 NFT 세상이 뭐 당장 진짜 오퍼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많이 꺾였고 했는데 예. 다시 나중에 그 붐이 일어날까요? 저는 온다고 봐요. 이제 한번 맛은 봤잖아요. 어떤 게임인지도 봤고 네.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안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오바를 했죠, 사실은. 그쵸. 너무 빨리 갔고 그리고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게임에 특수하게 이제 적용이 된 건데 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애플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왜 인수를 했을까? 이 고민도 되고요. 그럼 메타 플랫폼 그 페이스북은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라고 안 할까? 삼성은 뭐 이런 거 게임은 안 하더라도 그런 기기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소니도 있고 그래서 이 대기업들 입장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이 시장을 저는 가만히 둔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때는 다 날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력으로 검증되는 업체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주라고 해서 그냥 우후죽순처럼 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검증력을 보여주는 회사가 나와야 돼요. 네. 그 기업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골라내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 갖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은 뭐 메타버스가 갈 분위기는 아니고 네. 이제 오늘 가는 건 너무 많이 빠져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메타버스가 게임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산업에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 가상 환경 이용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가상 오피스 네, 출근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예. 맞아요. 되게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게 조정을 하면 먼 다른 나라에 있는 로봇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고도 그런 이제 무인 시스템까지도 가능하니까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꼭 게임만 보지 마시고 네. 거기 관련된 로봇 산업, 카메라 산업, 뭐 반도체 정말 많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